절대 속지 마세요. 서명하면 큰일 나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한 여성이 강동윤 회장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수백억짜리 회사의 운명이 이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 지금 저기에서 뭐 하는 거야? 설거지하는 애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회장님 통역이 이상합니다. 서명하면 큰일 나요. 속지 마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가득 담아 전해드릴게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서연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도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서연은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기밥솥을 보니 어제부터 고장이 난 채였습니다. 서연은 혀를 차며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침은 그냥 거르자. 혼자 중얼거리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거칠어 보였습니다. 23인데 30은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동생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동생은 숨소리도 편안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너라도 잘 키워야 하는데. 작게 속삭인 서연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아빠 두바이에 있을 때가 그나마 좋았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가족들이 함께 두바이에 살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문자 메시지가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빚독촉 문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은 병원비와 빚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동생 학원비 연체 알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꼭 내야 하는데. 핸드폰을 내려놓은 서연은 부엌으로 다시 갔습니다. 쌀통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쌀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쌀통 뚜껑을 다시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까지만. 매일 아침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하다가 찢어진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늘과 실을 꺼내 고무장갑을 꿰맸습니다. 새 고무장갑을 살 돈도 아까웠습니다. 꿰맨 고무장갑을 가방에 넣고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운동화를 신으며 발목 부분이 찢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바꿔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신발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계단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나 봅니다. 서연은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데도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계단 위에 올라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얇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엔 서연처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만큼 일찍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작아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서연은 일찍 나와야 했습니다. 회사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운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찬식품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견식품회사였습니다. 회사 정문 앞은 화려한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건물 옆쪽으로 돌아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 직원들이 드나드는 뒷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뒷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지나 구내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타임카드를 찍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매일 아침 타임카드를 찍을 때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낡은 앞치마였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아까 꿰맨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끼며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주방 알바를 할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장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장 문을 열자 어제 저녁부터 쌓여있던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국솥도 씻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찬물로 씻었지만 여기서는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국솥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국솥은 크고 무거워서 씻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익숙한 손길로 국솥을 닦아냈습니다. 벌써 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국솥을 다 씻고 나니 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서연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미정 반장이었습니다. 왔어? 미정 반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딱딱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인사했습니다. 네, 반장님. 미정 반장은 서연을 힐끗 보더니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큰 행사 있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깔끔하게 해야 돼. 사고 치지 말고. 미정 반장의 말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미정 반장은 더 이상 말없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얼마 뒤 정규직 언니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은 커피를 타서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언니가 서연 쪽을 힐끗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쟤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다른 언니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글초 알바인데 뭐.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듣지 않은 척하는 게 편했습니다. 서연은 국자를 들어 미역국을 저었습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국을 많이 끓여야 했습니다. 국자를 저으니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찡그리며 국을 계속 저었습니다. 그런데 국자를 들어 올리다가 국물이 넘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고무장갑 위로 튀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움찔했습니다. 다행히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고무장갑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무장갑 안이 축축하게 젖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서연은 참으며 국을 계속 저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계약 성사되면 회사 대박이야. 그러게, 외국 바이어들이랑 계약하면 규모가 엄청 커질 거야. 임원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하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세상이지. 서연에게 회사의 계약 같은 건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서연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미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점심 반찬통 옮겨. 네. 서연은 국자를 내려놓고 반찬통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반찬통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젖은 고무장갑 때문에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손이 또 미끄러졌습니다.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반찬통을 붙잡았습니다. 겨우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미정 반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손이 문제야, 머리가 문제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정신 똑바로 차려. 미정 반장은 한숨을 크게 쉬며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옮겨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할 뻔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어보았습니다. 안쪽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뒤집어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무장갑을 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서연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 식사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임원들만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과 중요한 계약을 맺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주방 안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 반장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야, 서연아, 거기 그릇 빨리 씻어. 네. 서연은 대답하고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이 시큰거렸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이 젖어서 손가락 끝이 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정규직 언니 2명이 서연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 언니가 커피잔을 들고 다른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되면 보너스 나올까? 글쎄, 우리야 뭐 상관없지. 두 언니는 서연을 힐끗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장은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실수하면 큰일 나. 주방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더욱 조심스럽게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국솥에서 김이 세게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국자로 미역국을 저으려고 다가갔습니다. 국자를 집어들고 국을 저으려는데 또 국물이 넘쳤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확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정 반장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뭐해, 국 넘치겠어. 미정 반장이 국자를 빼앗아 직접 저었습니다. 서연은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넌 설거지나 계속해. 미정 반장의 말에 서연은 다시 설거지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꾸 실수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서연은 찬물에 손을 씻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오늘 계약 성사되면 회사가 정말 커질 거야. 맞아,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규모가 몇 배는 커지지. 임원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세상이네. 서연에게는 오늘도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이고 뭐고 서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할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설거지장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 회장인 강동윤이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회장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상혁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본부장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윤 본부장이 회장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다시 설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남의 세상 구경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쌓인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 시렸습니다. 고무장갑이 젖어서 찬 기운이 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그릇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설거지장 안이 순식간에 그릇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한숨도 쉬지 않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미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점심 준비도 해야 하니까 빨리 끝내. 네. 서연은 대답하고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릇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릇을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그릇을 깨뜨렸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씻어서 정리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쉬려고 주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서 있었더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정규직 언니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점심 반찬 통 옮기는 거 도와줘. 네. 서연은 일어나 반찬통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반찬통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서연은 꼭 참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반찬통이 기울면서 안에 있던 반찬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중심을 잡았습니다. 겨우 반찬을 쏟지 않았지만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미정 반장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너 손이 문제야, 머리가 문제야? 미정 반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미정 반장은 한숨을 크게 쉬며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고 다시 설거지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또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협약식 시작이지? 응, 바이어들 12시쯤 도착한대. 통역사도 준비됐고 계약서도 다 준비했어. 이번 계약 잘 되면 정말 대박이야. 임원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협약식이고 계약이고 서연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싶었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오자 주방은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정 반장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야, 서연아, 너는 행사장 테이블 세팅 도와줘.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설거지만 하는데 오늘은 테이블 세팅까지 해야 한다니요. 제가요? 그래, 사람 손이 모자라, 빨리 가. 미정 반장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고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반장을 따라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은 회사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에 2층에 올라갈 일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1층 구내식당 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미정 반장이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행사장 안은 넓었습니다. 큰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의자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회사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종이 놓는 거 도와줘. 미정 반장이 가리킨 곳에는 종이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집어들고 테이블마다 한 장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뭔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종이를 보다가 눈길이 멈췄습니다.
계약 요약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한 장 들고 글씨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외국 바이어가 기술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서연의 눈에 걸렸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권한 유지 가능. 이 문장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협력이라면 함께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왜 권한을 유지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서연은 머릿속으로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바이에서 살 때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아랍 사람들이 하던 말들이요. 서연은 아랍어를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두바이에서 살면서 귀에 익은 말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투로 생각해보니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 미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뭐해, 빨리 안 놓고. 서연은 깜짝 놀라며 종이를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 손에 든 종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알바가 그런 거 본다고 출세하냐? 미정 반장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정 반장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넌 설거지나 하라고. 이런 건 네가 볼 필요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미정 반장은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남은 종이들을 테이블에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서연이 잘못 이해한 걸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런 건 서연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마치고 다시 설거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권한 유지 가능.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구내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서연은 쉴 틈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권한 유지 가능. 그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런 건 서연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미정 반장이 다시 서연을 불렀습니다. 야, 서연아, 또 행사장 가서 도와줘.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닦았습니다. 네, 반장님. 서연은 다시 2층 행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행사장 안은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준비하는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테이블에 놓인 종이들 정리 좀 해줘. 네. 서연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아까 놓았던 계약 요약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한쪽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본 한글 계약서와는 다른 종이였습니다. 종이에는 아랍어로 쓰인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아랍어를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들을 보니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살 때 자주 보던 글씨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종이를 들고 한글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장과 아랍어로 쓰인 문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랍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글 계약서에는 분명히 협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랍어 원문을 보니 글씨의 길이나 배치가 달라 보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바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날이었습니다. 아랍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뭔가 말을 했었죠. 아버지는 통역을 믿고 계약하려 했지만 그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통역이 잘못되어서 아버지가 손해를 볼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아랍어 단어들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도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랍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요. 그때 미정 반장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뭐해, 거기서? 서연은 깜짝 놀라며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정 반장이 서연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알바가 그런 거 본다고 출세하냐? 미정 반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넌 이런 거 볼 자격도 없어. 설거지나 해. 미정 반장은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종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알바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다시 설거지장으로 돌아가려고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에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양복을 입은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계약할 바이어인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통역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아랍어로 뭔가 물어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은 말투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자주 들었던 그 억양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독점권 맞지요?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는 알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통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공동협약으로 진행됩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분명히 독점권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공동협약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복도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통역사의 말이 앞뒤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바이어에게는 독점권이라고 하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공동협약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그저 설거지하는 알바생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미정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서연아, 어디 갔어? 서연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미정 반장이 인상을 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설거지는 안 하고 뭐하냐?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구내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장으로 들어가니 쌓인 그릇들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아까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독점권과 공동협약. 두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점권은 혼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동협약은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다른데. 그런데 서연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저 알바생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서연의 말을 믿어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행사 때문에 외부 손님들도 함께 식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식당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복도에서 본 바이어도 있었습니다. 통역사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그릇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쉴 틈 없이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협약식 시작이야. 다들 정신 차려. 주방 안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서연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협약식이 2시에 시작된다는 말에 서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1시였습니다. 1시간 뒤면 협약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서연의 생각이 지나친 걸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통역사의 말이 달랐습니다. 바이어에게 한 말과 회사 사람들에게 한 말이 달랐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미정 반장에게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았습니다. 주방장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계약하네. 응, 이번 계약 정말 중요해. 회장님도 직접 서명하신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계약이 잘못된 거라면 큰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요? 서연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1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0분 뒤면 협약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미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서연아, 너 오늘 협약식 때 국 서빙 담당이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응, 사람이 모자라서 국자 들고 행사장 가 있어.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행사장에 가게 된다니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정 반장은 서연에게 깨끗한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입고 가, 손님들 앞이니까 깨끗하게 해. 서연은 앞치마를 받아 입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미정 반장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조용히 서빙만 하면 돼, 알았지?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반장은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일자리만 잃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쉬고 국자 트레이를 준비했습니다. 곧 협약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하루도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 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국자 트레이를 들고 주방 구석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협약식 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트레이를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일을 했더니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서연은 잠깐 쉬려고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 옆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못 알아들어요. 사인만 받으면 끝입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윤상혁 본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창고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 본부장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까 본 통역사가 서 있었습니다. 윤 본부장이 통화를 끊고 통역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통역사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돈봉투 같았습니다. 통역사가 돈봉투를 받는 듯한 손동작을 보였습니다. 윤 본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문이랑 다르게 번역해도 아무도 몰라요.
통역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알아봐 모르시니까.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일부러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윤 본부장과 통역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사가 아랍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인디아르, 자나바르. 서연은 그 단어들을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두바이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들이 하던 이야기 속에 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독점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통역사가 계속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알아듣지 못하는 듯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통역사가 다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바이어들은 독점 계약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회장님은 공동 협력인 줄 아시죠? 윤 본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하군요. 서연은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바이어 쪽에서 우리한테 기술료를 더 많이 주기로 했어요. 그 돈의 일부는 당신 몫이고요.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끝까지 모르실 겁니다. 두 사람이 다시 악수를 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회장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계약을 맺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구석에 처박혀 뭐하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미정 반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화장실 다녀왔어요. 미정 반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인데 여긴 왜 와 있어? 그냥 잠깐 쉬려고요. 미정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쉴 시간 없어. 곧 협약식 시작이야. 빨리 가서 준비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서연은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돌아와 국자 트레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서연의 말을 믿어줄까요? 서연은 그저 알바생일 뿐이었습니다. 미정 반장도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주방장도 서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연이 회사 본부장을 고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연이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일만 마치고 집에 가면 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이 속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 같았습니다. 서연을 한 번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도 조용히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속고 있다니요. 서연은 복도 구석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이거 말해야 하나?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데 저 사람들한테 대들어. 서연은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윤 본부장은 회사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통역사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서연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뒤면 협약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야, 서연아, 이제 행사장 가. 국 서빙 준비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연은 국자 트레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앞쪽에는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트레이를 들고 행사장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도 입장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역사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통역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트레이를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강동윤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단상 앞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윤상혁 본부장도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정찬식품과 중동바이어의 기술협력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양측의 기술 공동 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기술을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계약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공동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어들은 독점 계약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펜을 집어드셨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됐습니다. 회장님이 속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트레이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서연이 나서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욕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장님이 손해를 보실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비록 네가 작고 약해도 옳은 일은 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다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펜을 들고 계약서 위에 대고 있었습니다. 곧 서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자. 용기를 내자. 서연은 입술을 떨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서연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바이어가 통역사에게 다가가며 아랍어로 뭔가 물어보았습니다. 통역사가 대답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어가 팔을 휘두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 옆에 놓여있던 국자, 트레이에 바이어의 팔꿈치가 부딪혔습니다. 국자가 튕겨나갔습니다. 따끈한 미역국이 공중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비명을 삼켰습니다. 국물이 회장님이 앉아 계신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회장님 구두 옆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펜을 든 채로 굳어 계셨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행사를 망쳤습니다. 그때 미정 반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기, 얼른 닦아. 미정 반장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른 걸레를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윤상혁 본부장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치울게요. 윤 본부장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걸레로 쏟아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구두가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서연은 국물을 닦으며 회장님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서연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연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의 귀가 회장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아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못 알아들어요. 사인만 받으면 끝입니다. 원문이랑 다르게 번역해도 아무도 몰라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주변이 조용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회장님 귀에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통역이 이상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설거지하는 애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속지 마세요. 윤상혁 본부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실수입니다. 윤 본부장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넌 나가 있어. 서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명하시면 큰일 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행사장 안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반장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서연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정 반장이 멈춰 섰습니다. 연 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과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말해보시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통역이 거짓말이에요. 윤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는 그냥 알바생이에요. 윤 본부장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윤 본부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서연만 보고 계셨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문장, 제가 기억해요. 말이 다릅니다. 통역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바이어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이 펜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펜을 놓는 소리가 조용한 행사장 안에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 본부장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통역사도 당황해서 바이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통역사에게 아랍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을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당신 이름이 뭔가?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서연입니다. 어떻게 아랍어를 아시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두바이에서 살았어요. 그때 들었던 말투랑 지금 통역이 완전히 달라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법무팀장 어디 있나? 법무팀장이 급히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원문 계약서 지금 당장 확인하게. 윤 본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저 여자 말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회장님이 윤 본부장을 차갑게 쳐다보셨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윤 본부장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바이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통역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행사장 한쪽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정 반장이 다가와 서연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법무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확인하게.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바이어에게 다가가 원문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바이어가 가방에서 아랍어로 쓰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법무팀장이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노트북 화면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무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혹시 서연이 괜히 나선 건 아닐까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조 직원을 불러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이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법무팀장을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 번역본과 아랍어 원문이 다릅니다. 행사장 안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본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통역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님이 법무팀장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법무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글로는 공동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어 원문은 법무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독점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안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옳았습니다. 통역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잘못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통역사를 쳐다보셨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통역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윤 본부장을 보셨습니다. 윤 본부장.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소? 윤 본부장이 입술을 바짝 말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들 회사를 팔아먹을 뻔했군요. 회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행사장 안에 울렸습니다. 당신들 회사를 팔아먹을 뻔했군요. 윤상혁 본부장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숙인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통역을 잘못했다고. 일부러 잘못한 거 아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바이어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바이어가 통역사에게 아랍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화가 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통역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통역했습니다. 우리도 속은 겁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바이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거래를 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바이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바이어들이 행사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도 따라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사 선생, 그대로 계시오. 통역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이 윤 본부장을 쳐다보셨습니다. 윤 본부장도 그대로 있으시오. 윤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나중에 설명하시오. 회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으며 나갔습니다. 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나갔습니다. 행사장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정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이제 큰일 났어. 미정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막았으니까요. 그때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아가씨.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리 좀 오시겠소.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님 앞에 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서연 씨 맞지요? 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으시오. 아니에요, 저는. 앉으라고 했소. 회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서연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회장님 옆에는 법무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윤 본부장과 통역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을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서를 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문장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두바이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주방 일을 도왔어요. 그때 아랍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회장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말은 정확히 몰라도 억양이랑 느낌은 기억나요. 그래서 오늘 통역사가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이 속으시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회사가 큰 손해를 면했소.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고맙다고 하시다니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법무팀장을 쳐다보셨습니다. 법무팀장,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오.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기술 공동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측이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어 원문에는 기술 독점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을 바이어 측에 완전히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행사장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윤 본부장을 쳐다보셨습니다. 윤 본부장, 이게 무슨 일인가?
윤 본부장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 본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을 이렇게 하면 추가 금액을 주겠다고. 그 돈의 일부를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회사를 팔아먹고 당신 주머니를 채우려 했단 말이오? 윤 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통역사를 쳐다보셨습니다. 당신도 같은 일에 가담했소? 통역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참으로 한심하오. 회장님이 법무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오. 이건 명백한 사기요. 윤 본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는 법이 정하는 거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할 수 없소. 경비들이 들어와 윤 본부장과 통역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윤 본부장은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회장님과 서연 그리고 법무팀장만 남았습니다. 미정 반장도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을 쳐다보셨습니다. 서연 씨. 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큰일 날 뻔했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두렵지 않았소?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뭔데 나서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용기가 회사를 살렸소.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장님의 칭찬이 쑥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소?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대로 된 자리로 모시고 싶소.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학력도 없고 그냥 알바생일 뿐이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학력보다 중요한 게 있소. 정직함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요. 당신에게는 그게 있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서연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장님이 서연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겠소?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법무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자리 마련해 주시오. 통역 보조로 시작하면 될 것 같소.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미정 반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정 반장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미정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 반장이 사과를 하다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정 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너를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미정 반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반장님. 반장님도 힘드셨잖아요. 미정 반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용기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좋은 모습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모두 수고했소. 내일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행사장을 나가시자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습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까지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내일 아침 9시까지 인사팀으로 오세요. 서류 작성하고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모를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명함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법무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법무팀장이 행사장을 나가고 서연과 미정 반장만 남았습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놀랐다.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더니.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미정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너만 못했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반장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미정 반장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쨌든 잘했어. 오늘 일 끝나면 집에 가서 푹 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행사장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대? 계약이 취소됐다며? 윤 본부장이 경찰에 끌려갔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1층 구내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방 안 사람들이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어? 위층이 난리래.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정 반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회사를 살렸어.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다고. 사람들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장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 수고했어요. 주방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주방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여기 안 나오는 거죠? 위층으로 가신다면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주방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까까지 서연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연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서연은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침에 꿰맨 고무장갑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늘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미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조심히 들어가. 내일 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장님도 수고하세요. 서연이 구내식당을 나와 회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네, 잠깐만 올라오시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큰 책상 뒤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시오.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서연 맞은편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 척하지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지요. 나서면 손해볼까봐 두렵지 않았소?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귀한 거요. 회장님이 책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걸 보시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규직 채용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일하시오. 통역 보조로 시작하되 나중에는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소.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규직이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왜 안 되겠소? 당신은 자격이 있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임시직으로만 살았습니다.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큰 손해를 봤을 거요. 회장님이 서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오. 회사가 당신을 키워줄 테니.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소. 서연은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와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왜 울먹여?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 생겼어. 언니 정규직 됐어. 전화 너머로 동생의 기쁨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말? 언니 대단해. 서연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응,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사갈게. 와, 언니 최고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이곳을 지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엔 그저 알바생이었던 서연이 저녁엔 정규직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용기의 결과라는 걸.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의 결과라는 걸. 서연은 가방 속 계약서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버스가 서연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는 이 계단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지금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동생이 달려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언니. 서연도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서연의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찬물로 세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서연은 전기밥솥부터 고쳤습니다. 온수도 나오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동생 학원비도 밀린 거 다 냈습니다. 쌀도 한 가마니 샀습니다. 동생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그래? 응. 얼굴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서툴렀고 회의 용어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법무팀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바이어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무산됐던 계약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법무팀장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통역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곧 바이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역사도 함께 왔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바이어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역사가 양쪽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바이어가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한 협력 계약을 원합니다. 양측 모두 이익이 되는 계약이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중간중간 통역사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역이 정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죠. 좋습니다. 바이어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서연 씨, 오늘 통역은 어땠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든든하구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법무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확인해 주니까 안심이 되죠.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통역보조 장서연입니다. 서연 씨, 접수 데스크예요.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연을 찾아올 손님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신데요? 기자라고 하시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할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서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경제신문 기자예요. 기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난번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같은 건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 직원이 용기 있게 나선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서요. 서연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회사에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회사 홍보팀에 연락할게요.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서연은 며칠 전에 받은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명함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자가 명함을 받고 웃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기자가 돌아가고 서연은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법무팀장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요청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팀장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이야기잖소. 인터뷰하시오. 하지만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하면 돼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요. 당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요. 며칠 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가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상황이 어땠나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나서도 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속으시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통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나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두바이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따라서요. 그때 들었던 말들이 기억났어요. 아랍어를 할 줄 아세요? 아니요, 못해요. 하지만 귀에 익은 말투는 알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용기를 낸 이유가 뭔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옳은 일을 하라고. 비록 내가 작고 약해도 옳은 일은 해야 한다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네, 제게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기사 쓸게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설거지 알바에서 정규직된 23 여성의 이야기. 기사에는 서연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서연 씨 멋있어요. 기사 잘 봤어요.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미정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신문 봤어.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에요, 반장님. 미정 반장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옳은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 서연도 미정 반장을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반장님.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언니, 신문에 나왔어. 응, 봤어. 언니 정말 멋있어. 우리 학교 친구들도 다 봤대. 동생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서연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봤어요? 제가 아빠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옳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갓 지은 밥 냄새가 났습니다. 동생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회의 있어. 응, 오후에 있어. 언니 요즘 정말 바빠 보여. 서연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새 옷이 몇 벌 생겼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옷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밝았고 표정이 환했습니다. 언니, 진짜 예뻐졌어. 동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서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며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서연 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할 일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바이어와의 회의 자료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구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 서연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미정 반장이 서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반장님. 서연은 미정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잘 됐다. 점심 맛있게 먹어. 네, 반장님도요. 서연은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보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 서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다가 알바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알바생이 놀라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 네. 저도 여기서 일했어요. 정말요? 네, 한 달 전까지요. 알바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신문에 나온 분이세요?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힘내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서연은 알바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바생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바이어들과 최종 계약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서연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부탁하네. 네, 회장님. 서연은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곧 바이어들이 들어왔습니다. 통역사도 함께 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가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통역사가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을 쳐다보셨습니다. 서연 씨, 저 말 맞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이어에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이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통역이 정확한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드디어 계약서에 서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펜을 드셨습니다. 한 달 전 그날과 비슷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정직했습니다. 회장님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바이어도 서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좋은 협력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안심하고 계약했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없는걸요.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명찰을 목에서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역 보조장 서연. 명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연 씨. 돌아보니 법무팀장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수고 많았어요. 내일 또 회의 있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모두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그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국물이 쏟아졌던 그 순간. 용기를 내어 속삭였던 그 말. 회장님, 통역이 이상합니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생이 반겼습니다. 언니 왔어? 응.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언니가 해줄게.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쌀통이 비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게 변했을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꽃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아빠, 저 오늘도 잘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그날의 용기. 그 한마디. 통역이 이상합니다. 그것이 서연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고무장갑 대신 명찰을. 무거운 한숨 대신 밝은 미소를.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연의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서연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